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러닝맨. 오늘의 러닝맨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 김영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두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시죠? 친해요. 예, 저는 예. 좀, 예. 이 저 반대쪽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네. 당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탈당을 해서 네. 토론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예.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네. 제 탈당 원인 중에 하나는 오신환 전 혁신위원이 혁신위원으로 있을 때 제대로 혁신을 못 해낸 게 그래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제가 통화 여러 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짚어보죠. 야, 이거 그 배현진 의원은 두 분도 아주 잘 아실 건데 개인적으로도 네. 활동을 같이 하셨으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이게 지금 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필습이 있었고 이번에 배현진 의원까지. 아니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예.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중학생이라는 게 정말 네. 쇼킹해요. 일단 그래서 15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대체 이게 범행 동기가 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된 사람이라면 뭐 정치 혐오 내지는 상대 진영에 대한 아주 지나칠 정도의 경멸 뭐 이런 게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쪽 강남 모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라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예. 요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 결과 발표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 네.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예. 안 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이 구태적인 정치 행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격으로 느껴지는데요. 어찌 네. 이게 너무 양극단적인 어떤 그 목소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이 퇴행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네. 여야를 넘어서 이런 정치 테러와 관련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총선 앞두고 이런 일이 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총선 때 워낙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아주 안 좋은 예감도 들어.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시절 와서 반가워서 아, 예, 뭐 이러다가 당한 건데 네. 두 분도 이제 선거를 치르시겠지만 선거 때 유권자들 다가오면 피하는 후보들은 없잖아요. 한 번 더 그럼요. 악수하려고 못 하지. 피하죠. 물론이죠. 예. 예. 근데 막 이런 일이 한번 벌어져서 선거운동 할 때도 후보들도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후보들 예. 입장에서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예, 극성을 예. 부릴 때도 지지자가 와서 뭐 악수는 물론이고 예. 이렇게 포옹하면 같이 할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예, 그걸 예. 뿌리칠 수는 없거든요. 우리 후보자는. 이 선거 현장에서 이런 뭐 폭력적인 정치 테러는 물론이고 예. 이게 아주 교묘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선거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얘기를 좀 해보죠. 역시 뭐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 이후의 일시적 봉합. 현재까지는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제와 가장 민감하게 네. 좀 얽혀 있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 쪽일 거고 네. 오신환 전 혁신위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현재 상황, 당정 관계라는 거. 아 저는 뭐 이게 한 이틀 만에 뭐 충돌 내지는 뭐 일시적 봉합 이런 것들이 후다닥 지나갔는데요. 예. 아 저는 그것을 무슨 큰 충돌로 볼 사안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 전원을 통해서 무슨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과 또 나중에 대통령실이 그것을 부인했잖아요. 예. 그건 당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무런 의견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저는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위에 관련해서 뭔가 사퇴를 요구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당무 개입과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랬을 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닙니다. 21년 동안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수사의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처럼 느껴질 뿐이고요. 강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네네. 건 아닐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그게 뭐 김건희 여사의 무슨 명품백 논란 때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공천과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예. 약간의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천 소통이 관련해서. 예. 소통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뭐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큰일 났는데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을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런 국민의힘의 후보께서 거예요? 예. 아니 그 얘기는 딴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했고 내가 거절했다. 예. 그 얘기는 한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인데 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안 믿으시니 예. 국민의힘의 그 지금 분위기는 상호 불신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상호 불신이에요? 비대위원장이 네. 카메라 앞에서 한 네. 얘기예요. 그거는 딴 데도 아니고. 아니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개혁신당의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저희가 최대 피해자죠. 왜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창당대회를 마치고 예.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워낙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확 터지는 바람에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다. 아니 그 뉴스가 다 점유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온갖 매체를 다 그 뉴스로 덮어버렸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막 출범을 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죠. 그러면 그 컨벤션 효과를 빼고 궁극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충돌, 의견 차이 이게 근본적으로 개혁신당의 이 총선이 임함에 있어서 위기인지 기회인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요. 제가 보기엔 미봉이에요. 지금 미봉이요? 간신히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부인의 무슨 명품백 수수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권력 투쟁이라고 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 너무 빨리 부상했어요. 그리고 예. 누가 봐도 권력의 2인자인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그랬고 힘을 많이 실어줬잖아요. 예. 그리고 장관 중에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거의 뭐 유일한 장관 아니었나요? 예. 다른 장관님들은 국민들이 이름 모르세요, 절대로.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은 원래 알려져 있던 원래 알려져 있던 예. 정치인 출신이고. 예. 예. 그런데 그런 높은 대중 인지도에 많은 관심을 받던 사람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 예.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력 추쟁이라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꽤 있더라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예. 그동안에 본인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그 직무에 충실히 해온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온 거죠. 예, 당을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다소 대통령실이 봤을 때는 뭐 좀 더 이렇게 교감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 뭔가 의논하고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가 나는 내 원칙과 소신에 맞게끔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뭔가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제가 봐서는 뭐 큰 충돌은 그것이 아니다. 예. 뭐 지금 뭐 이틀 만에 뭐 미봉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향후에도 그것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제 집권당의 정치권에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 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정치권에 대한 메커니즘과 또 대통령실과의 어떻게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한 예. 부분들도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전 위원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혁신위 때도 네.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된다. 당이 대통령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거. 이게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하는 후보들한테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그 나쁘게 작용 안 되는 누구나 거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네. 그 당연한 거고. 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논란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발언도 사실은 예.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어찌 역시, 보면은 더 예. 큰 지금 저 김영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어떤 소통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길들이기 아니면 서로 소통의 예. 이렇게 좀 불편한 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예. 뭐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금방 저는 치유될 수 있는 문제고 예. 뭐 워낙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하고 예.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저 오신환 전 혁신 의원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성격이 좀 있지만 그게 커지진 않고 잘 해결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신 것 같고 우리 김영남 예. 위원장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커질 거다 앞으로도 더 2차 3차 일단 공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천 뭐 시스템 공천 뭐 마련했던데 시스템 공천은 뭐 말만 그런 거고 지금 처음에 공천 룰이 발표됐을 때 현역 의원들이 환호를 했어요. 컷오프 대상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10%. 예. 적어도 끝에서 7등 안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난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된 거 보니까 뭐 단수 공천, 우선 공천 해갖고 그 기준대로 하면 전국에 지금 253개 중에 거의 절반이 그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수 물론 공천이요? 예, 캡은 씌웠어요. 예. 50개까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히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지역구별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명 내지는 많아야 2명 뭐 3명 있는 데도 있는데 예.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사실상 누가 봐도 예.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예. 그거는 경선을 붙여도 예. 그냥 쉽게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 지역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 사람을 꼽고 싶은데 전국에 50군데까지는 가려낼 수 있거든요. 예. 그 50군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이미 준비해 놓은 리스트가 다 있다는 소문들이 횡행하는 한데 아니, 그건 일단은 저 그냥 횡행하는 소문이라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래요? 되는지. 근데 저희가 그걸 이제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늘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있어왔던 내용이고요. 예. 그 본인이 부족해서 그 공천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등은 없습니다, 사실. 예. 예, 그 자기가 맞아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40% 50%가 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돼 왔던 것이 기존의 어떤 총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50명이라고 일컫는 것도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뭐 국회의원들이 뭐 100명 남짓한데 50명이면 거의 50%가 물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정성의 문제가 좀 담겨 있는 거지 네. 그냥 무조건 내치게 되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력이 아닐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김영남 정책위 의장은 네. 소위 말하는 앞서 김영남 의장 표현대로 하면 용산에서 내려보낼 사람들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수용하고 얼마나 거부할 것인가 여기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을 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봐도 지금 행동하는 거 봐서는 예.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 여기에 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예. 자기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예. 자기 기반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3번 정도의 총선을 거치면서 예. 수도권 전체를 험지를 만들어 놨어요. 국민의힘. 물론 그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해갖고 예. 사실상 아주 몇 군데 빼고는 극히 소수의 지역구 빼고는 수도권 전체가 험지예요. 예. 그러면 지금 영남에 다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리가 부족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포석을 두기 위해서 공천을 한다. 이거는 약간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사람을 씹는다 해서 그것이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데 뭔가 버팀목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무리고요.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다만 이제 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 바깥에서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네.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또 아니면 공천에 대한 어떤 과정으로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하고 뭐 용산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사람을 심기 위한 충돌로 보여지는 것은 저는 그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권 수뇌부가 약간의 갈등, 뭐 봉합, 우리 위원장은 이렇게 전 혁신 의원은 별거 아니라는 말씀하셨지만 주변 당협위원장 지금 당협위원장 다 사퇴한 거죠 일단은. 네네. 전 당협위원장들 현재 예비 후보들은 어떻게 보고들 있습니까?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도 당원 중심으로 네. 또 출마를 하는 캠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뭔가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면 예. 그거는 선거 치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틀 만에 또 뭐 미봉이라고 하지만 저는 향후에도 그것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들을 맞추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좀 네. 해보죠. 빅텐트 칩니까? 쳐야죠. 쳐야죠 하고 칩니까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하고 이제 합당 선언을 하고 지금 네. 실무 작업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두 당이 정말 한 몸으로 법상으로도 한 몸이 될 것 네. 같고 또 금태섭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선택이 있고 미래대통합 그리고 이낙연 전 미래대연합. 대표의 예. 새로운 미래가 예. 있는데 차례차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어떤 분은 기존의 5개 그룹이 완샷으로 통합하는 거를 주장한 분도 있는데 예.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예. 결국엔 다음 달 설 기준으로는 2개 정도 그룹만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개혁신당하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 예. 2개 그룹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 해야죠. 의장님 이런 거잖아요.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까지는 허들이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결국은 이제 미래 계열로 가면 네.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미래 대연합, 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그래도 좀 허들이 좀 있지 않아요? 허들이 있죠. 네. 물론. 근데 너무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그래요? 일 못하는 네. 사람들이 안 될 것부터 붙잡고 거기에 네. 시간 다 소비하고 막판에 할 수 있었던 일도 못 하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놓고 제일 어려운 거를 남겨놓고 그거는 이제 2월 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예.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예. 이제 그게 국민들로서는 이제 그 명확하게 보여야죠. 제가 봐서는 뭐 그런 고민 없이 단순히 짬뽕 형식으로 당을 이렇게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너무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이제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온 그런 예. 사람들하고 정치적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통합을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잘 융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없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그렇기 한석 때문에 있어요. 왜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순번을 앞번으로 받기 위한 어떤 노력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이 통합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이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이거 경험이신 거죠. 왜냐면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네. 바른정당으로 하셨다가
민주당 계열하고 합쳐서 만든 게 국민의당과 합쳐서 만든 게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정체성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저 충돌과 그게 있었나요?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됐었나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지금 주저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계열의 미래 계열하고 그렇습니다. 통합에 예, 대해서. 예. 아주 그거는 뭐 심각한 내부 갈등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적 문화가 태생적으로 너무 다른 과정이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영남 전 의원님은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하고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가끔 요새 보면 탈당계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요. 예. 저보다 훨씬 앞서서 탈당을 예. 했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이 오신환 전 의원의 이 조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진짜 완전히 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이제까지 정치를 해왔던 토대 추구하는 가치 이게 달라버리면 합치가 근데 힘든 거 아니에요? 막상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예.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새로운 미래 좋은 얘기만 해서 측의 그런 거 아니에요? 통합 창구는 신경민 전 의원님이거든요. 예예예. 개혁신당은 저고요. 예. 그럼 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떤 분의 아마 유일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대북관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데 예. 신경민 의원님만 해도 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근데 하지만 다른 정치 세력보다는 허들이 조금 더 높은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예. 가장 어려운 일은 할 수 있는 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 예, 당을 통합하면 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명을 어떻게 할 거냐,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제가 그 당시는 이현주 의원하고 제가 같이 예. 뭐 소위 이제 합당을 위한 수임 기간 합동 회의를 했었는데 예. 아 그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무처의 통합 또 실질적으로 공천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공천. 예. 그걸 누가 할 거냐 예. 그러면 또 반반씩 나눌 거냐 뭐 예. 이런 굉장히 큰 디테일한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죠. 예상해 보면 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예. 같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과정에서의 공천 문제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을 놓고 충돌하는 것보다 훨씬 파열음이 적을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공천하니까 생각나는 게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저 보궐선거 공천할 때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이 국민의당 쪽에서 온 지금 저 김근식 네네. 네, 저 송파병 전 당협위원장하고 노원병 공천 가지고 크게 한번 맞아요. 충돌했었잖아요. 예, 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공천 과정도 지난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있더라도 저기보다 문제가 적다니까요. 저쪽이 훨씬 심각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저 두 당이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지 예. 그리고 통합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돼야만 될 것이다. 아니 저희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소위 친윤 패권주의,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패권주의예요. 뭐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그런 비상식적인 정치 문화를 깨자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를 때 저희는 거중 조정자로서 정 가운데에 있으면서 균형을 잡는 정치 세력으로서 상식의 편에 서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그건 통과시켜야죠. 법원 영장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해명하시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몇 년씩 열심히 수사하면서 왜 네.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건 또 통과시켜야죠.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김영남 의장에게 드릴게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냥 숫자로 말해주세요. 미래계열과 합칠 가능성 몇 %입니까? 당위의 측면 말고 현실 주저하고 계십니다 지금. 51%. 51%요? 오신환 전 의원을 보시기엔 몇 %? 저는 49%. 49%요? 예. 그렇게 높지가 않네. 네, 알겠습니다. 51%와 49%. 오늘 정치쇼 러닝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